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 세계, 우리는 이걸 의심 없이 현실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현실이라는 것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 오늘은 불교 철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 색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세계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현실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 아마 대부분 비슷하게 대답할 거예요. 바로 우리 감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라고 말이죠. 일단 뭐니 해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겠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처럼요. 그리고 또 손으로 직접 만져지는 것들이요. 손에 쥐인 스마트폰의 차가운 느낌이라던가 따뜻한 커피잔의 감쪽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단함, 이 무게감. 네, 바로 이런 감각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건 진짜 현실이야라고 믿게 되는 아주 단단한 토대를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단단한 현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불교 철학에서는 바로 이 감각의 세계, 우리가 의심 하나 없이 믿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색이라고 부릅니다. 색이라고 하면 보통 물질이나 사물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이건 그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믿게 만드는 그 모든 감각적 경험의 총합, 그게 바로 색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색의 진짜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죠. 많은 분들이 색을 그냥 내 몸이나 물질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건 오해에 가깝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처럼 색을 그냥 내 몸이나 물질 같은 어떤 객관적인 실체로 보는 게 흔한 오해입니다. 하지만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전체, 그러니까 그 실체가 우리에게 인식되고 느껴지는 그 방식의 충체를 말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내 몸의 형태나 무게감은 당연히 색이고요. 아프다거나 즐겁다거나 하는 내부의 감각, 또 저 바깥 세상의 거리감이나 질감, 온도 같은 외부 감각까지 전부 다 색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건 진짜야 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 감각적인 확신, 바로 그 느낌 자체도 색의 일부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왜 이 경험의 세계가 이렇게까지 단단하고 진짜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 답을 현대 뇌과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낸 감각 신호가 뇌 안에서 어떻게 하나의 실체로 재구성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몸뚱이가 있다는 건 명백한 현실 아니냐. 이 믿음, 정말 우리 안에 깊게 뿌리 박혀 있죠? 하지만 바로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요. 우리 몸은 외부 자극에 대한 전기 신호, 그러니까 데이터를 뇌로 보내는 일종의 센서 덩어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이라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통증, 무게, 형태 같은 것들은 사실 뇌가 그 데이터를 해석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 다시 말해 렌더링된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을 따라가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몸과 나는 사실 다른 존재일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이 몸을 나 자신이라고 철석같이 믿게 된 걸까요? 그 과정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돼요. 갓난아기 때부터 온몸으로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릴 때는 주변 어른들한테 이게 바로 너야, 네가 아픈 거구나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몸과 나를 동일시하도록 학습하죠. 그리고 성인이 되면 나는 몸이라는 공식은 거의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분석은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몸은 나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나라는 주체가 경험을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주어진 일종의 플랫폼이라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플랫폼으로 디지털 세상을 경험하듯이 나라는 존재는 몸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이 감각의 세계, 즉 색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논의는 결국 그 유명한 색 즉 시공, 색 적시 공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공이라는 말을 허무주의나 아무것도 없음으로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공의 진짜 의미는 사실 자유로움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아니, 그럼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게 다 가짜고 허상이라는 말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공은 없다는 뜻의 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고정된 실체로서 붙잡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현실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 고정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몸을 부정하거나 버리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몸으로 먹고 아프고 늙어가니까요. 다만 그 몸을 나라는 자아와 완전히 똑같다고 여기는 그 착각에서 한 발짝 벗어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가져오는 장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감각의 세계, 즉 색을 나와 완전히 동일시하면 현실은 너무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둘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순간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우리가 짊어진 현실의 무게를 훨씬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 모든 감각적 경험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변치 않는 진짜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야말로 오늘 이 이야기가 던지는 진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